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양과 운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점코치 양민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 발걸음이 무거우신 분이 친히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는데 제가 이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지금? 화분인가요? 네, 제가 살다 이렇게 화분을 받아보겠는데 역시 저희 고기미 스폰서인 클라스가 네, 후덜덜합니다. 일단 네, 제가 살포시 내려놓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요 간단히 네,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다이아몬드 에이전트고요. 저는 이제 광주 시립예술단에서 창극과 뮤지컬을 하던 배우입니다. 네,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그 저희가 보면 대한민국 연봉 중 제일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네, 배우라고 하죠. 우리 건일 사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배우 활동을 하다가 저는 시크릿을 만나게 되면서 과감하게 네,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시크릿에 전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이어트 제품이 나오고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출시가 되면서 좀 많이 준비를 했죠.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공부하는데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제 직업을 다이어트 코치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네,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그냥 직장 때려치고 네, 시크릿에 올인을 해서 한번 라이프 바이 시크릿 잡아먹어 보자. 네,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여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왔죠. 지금 공지가 떠 있습니다. 네, 라바씨 다이어트 챌린지 지금 나왔죠.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 사항은 각자 팀의 리더분들이 더 자세히 풀어주시고 아마 팀마다 네, 전략적인 네, 아마 프로모션이 다들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 챌린지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를 임하기 전에 다이어트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냥 살 빼는 거밖에 몰라요.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서 빼야죠. 다이어트가 뭐죠? 살 빼는 거 이거밖에 몰라요. 원래 다이어트는요 그리스에서 어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디아이타라는 이제 발음으로 되는데 살아가는 동안의 습관이라는 어원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고요. 내 일상의 습관을 바꿔주는 게 다이어트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박수 크게 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1박 2일 세미나에 오시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하러 가셨을 때 네, 이런 한마디 하면 굉장히 좀 위트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싸구려 같이 야 그냥 우리 굶어서 살 빼자 이런 것보단 야 네 삶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이게 바로 다이어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품격 있는 미팅이 네,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이어트 하면 굶는 거라고 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분명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고만 계시든지 죽도록 먹든지 네, 우리가 이렇게 먹거리에 치중을 하는데 이게 비단 뭐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그리스어의 어원에서 따왔다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대 생활에 먹거리가 지천에 널렸잖아요. 길거리만 지나가도 아주 그냥 먹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한자가 무슨 한자죠? 입구죠. 네, 이 한자는 뭐죠? 그렇죠. 입구죠. 또 올라오는 한자는 뭐죠? 그렇죠. 먹어서 먹은 게 산처럼 쌓이면요 병이 찾아온대요. 무슨 병이죠? 암입니다. 네, 이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조 때부터 네 먹고 과식을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암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 의학으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시크릿을 만나고 제품을 체험해 보면서 이 암은 저는요 활성산소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네, 발생이 되고 먹을 때도 발생이 되고 운동을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는 뭐냐? 우리 몸에 나쁜 세균이라든지 어떤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라는 애가 폭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이 과다하게 쌓이다 보면요 정상세포를 이렇게 공격하게 돼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상하면 뭐가 되죠? 염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염증이 심해지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위라고 할게요. 자, 많이 먹었어. 위가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럼 위에 위염이 생겨요. 소화불량이 오면서. 그럼 위염이 발생되면 위궤양이 오고요. 위궤양을 더 방치하면 위암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활성산소가 결국은 암이라는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말투가 좀 싸구려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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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굉장히 표준어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사투리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우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간단한 거예요.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미팅할 때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자, 활성산소가요.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이에요. H1O가 이 활성산소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몸에 떠돌아다니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우리는 청소를 해야겠죠. 그럼 이 활성산소를 청소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네, 수소죠.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하이드로 FX죠. 네, 하이드로가 빠지면 안 돼요. 발음 괜찮죠? 네, 하이드로 FX인데 이게 영어로 그냥 간단히 표기하면 H입니다. H. 그럼 우리 산수를 해볼게요. H1O에 H가 더해지면 H가 몇 개예요? 그래서 H2O가 돼서 물로 네, 우리 인체에서 물로 바뀌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제품도 없습니다. 리커버리 하이드로 FX는요 특허 받았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리커버리만 설명하셔도 네, 다른 거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 리커버리 하나로 설명 끝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라이프 바이 시크릿 중에 이 제품 하나가 이렇게 독특한데 그럼 나머지 제품들은 어떤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장을 볼 때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코너에 가서 장을 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왜 유기농 코너에 가실까요? 농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유기농 제품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유기농 제품을 찾느냐? 지금 그림과 같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대기 오염도 돼 있고요. 토양 오염도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맛있고 더 품질 좋은 음식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뿌려요. 농약을 치고. 저는 이제 제주도 섬에서 자랐는데 감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귤을 잘 사 먹지 않아요. 왜? 농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리고요.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요. 또 그냥 쉽게 말하면 락스칠을 해요. 왁스칠을. 광이 나라고. 그래서 저는 귤을 절대 먹지 않아요. 차라리 제주도에 가서 과수원에서 따먹는 귤만 먹지 여기서 납품되는 귤을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농약이 묻어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 그래, 백화점 가서 그럼 앞으로 장을 봐야겠네. 장을 못 봐요. 저도 보지 않아요. 왜? 너무 비싸요. 백화점 이렇게 옷 차려입고 있는 척 가지만 실제로 가서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나옵니다. 어떻게 거기서 상추를 사요? 백화점에서. 그렇죠?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기농 제품을 우리가 백화점에서 가서 고르는 것보다 우리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눈 떠서 밥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유기농 제품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제품을 시크릿 에이전트들한테 공급을 할까.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라이프 바이 시크릿, 그래, 시크릿이 대단한데 대단한 회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우리 일상에 더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다이어트 챌린지 팩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유기농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가서 사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삶에서 곁에 두고 섭취를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고기, 뭐 야채, 그리고 뭐 견과류, 현미밥, 그리고 뭐 많은 채소들 이런 거 다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식후 끝나고 비타민 섭취한다고 과일 드시는 분들 그게 오히려 살이 찌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비타민보다 요즘은 저희가 먹기 좋은 제품을 원하다 보니까 당도만 높아요. 과일이.
영양소는 결핍이 되고 당도만 높다 보니까 우리 식탁이 실질적으로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살찌는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솔직히. 네. 지금 웃고 계신 분 어디 계시죠? 아까 화분 들고 계신 분. 보일 만한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 안 보였어요. 네. 네,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웃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단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강식품이라는 거는요, 약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식품 보조제라는 말이 더 맞죠. 그래서 이 건강식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다이어트를 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살을 빼는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강의 듣고 나가시는 순간, 저녁 드시는 순간부터 살이 빠지는 공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대 영양소 그리고 5대 영양소.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3대 영양소고요. 미네랄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 우보미 스폰서님께서 항상 이제 미네랄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미네랄과 비타민은 우리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 주어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 3대 영양소는요,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영양소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섭취를 안 하신다, 생존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우리는 매 식탁마다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3대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하고 이 3대 영양소가 내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일단 탄수화물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가 왜 3대 영양소 글자를 작게 해놨냐면, 차라리 아래에 있는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이 아래 검은색 글씨를 더 기억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건요,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를 하게 되면 포도당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분해가 돼요. 더 작아지는 거죠. 탄수화물 쌀밥이 우리 몸에 소화가 되면 이런 작은 단위로 나눠집니다. 그 작은 입자를 우리는 포도당과 글리코겐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삶에 에너지를 내는 일을 해줘요. 에너지를 쓰는데 탄수화물이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거?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잠을 잘 때도 숨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일, 이런 일들에 다 관여를 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뇌도 뇌 활동을 하는데 영양소는 탄수화물이 가져가게 돼 있죠. 그럼 지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지방은 체온을 유지해주고 장기를 보호하면서 세포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방이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전체 덮고 있고 체온을 유지해주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지방도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아미노산이란 형태로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 몸에서 어떤 아미노산은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머리카락이 되고요, 어떤 아미노산은 자기들끼리 다시 결합을 해서 손톱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미노산은 결합이 돼서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럼 5대 영양소는 안 먹어도 되겠네, 안 먹어도 되겠죠, 그렇죠? 3대 영양소만 잘 먹으면 되니까 하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근데 5대 영양소는 3대 영양소만큼 중요하진 않아서 5대 영양소로 분류를 했지만, 5대 영양소가 정확히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이 3대 영양소를 몸에 뿜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드시는 분보다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섭취를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더 활발하게 공급이 되면서 더욱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마 시크릿이, 우리가 굳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나오기 전에도 시크릿 제품으로 저희가 미네랄 공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본사에서도 오셨지만 본사에서는 이런 말을 싫어하죠. 머리가 났어요, 암이 치유가 됐어요, 이런 간증을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지금 이렇게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미네랄이 공급되면서 내 몸이 건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시크릿은 제품과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앞으로 여러분 삶에 더욱더 활력을 줄 거라고 이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영양소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죠? 탄수화물과 지방은 뭐다? 에너지. 그리고 단백질은 뭐다? 구성하는 요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지방, 요거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끝납니다. 이제. 자, 근육이 하는 일은 여기 적혀 있죠? 그냥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보셔도 돼요. 안 보실 거 뻔하지만. 자, 근육과 지방이 하는 일. 사진 찍어서 보세요. 어차피 안 보시잖아요. 집에 가서. 저도 잘 안 보는데 뭐. 네. 자, 근육과 지방. 여섯 번째만 제가 글씨를 크게 한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근육과 지방이 하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볼 때, 자, 물론 근육이 하는 일이 많고 지방이 하는 역할이 많지만 가장 다이어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자, 6번 근육이 하는 여섯 번째 역할이 뭐죠? 에너지 저장고죠. 자, 거기 한번 밑에 글씨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렇죠? 지방이 하는 일은 즉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지방의 여섯 번째 에너지 저장고 밑에 읽어주시겠어요? 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우리 근육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점 커지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도 하죠. 그러면 그 기초대사량이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말이 살짝 다른데 글리코겐이 우리 근육에 저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왜 이제 정말 그냥 우리 말로 입이 터졌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을 한 젓가락 먹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국물도 없어요. 그쵸, 유미 스폰서님? 항상 제가 식단을 관리해 드리는데 이틀 정도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현기증이 납니다 지금. 네. 그때마다 또 가서 드시는데 우리가 필요 이상,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넘치면 우리 몸은 배출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에요. 곰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곰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근데 곰이 겨울잠 자기 전에 엄청 먹고 에너지를 축적하잖아요. 축적할 때 그게 어디로 갈까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아요. 왜? 입자가 탄수화물보다 굵어서 대부분 배출이 됩니다. 체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는요, 탄수화물에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무조건 살 빠집니다. 여기서 나와요. 이제 살 빠지는 공식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 찍지 마세요. 밑에 한 줄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찍는 포인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살은 어떻게 빠지는 거죠? 자, 제가 음식을 먹었어요. 이렇게 입으로 씻고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 소화가 되나요? 그렇죠? 위에서 소화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위는요, 여러분들의 음식을 저장하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잘 주무르고 위성과 만나서 애들이 잘 소화가 되면 그게 소장으로 조금씩 네, 십이지장이 조금씩 열리면서 음식물을 소장으로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배에 있는 소장은요, 쭉 펼치면 테니스 코트 2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고 해요. 그러면 음식물이 여러분들이 한 끼 먹은 음식물을 테니스 코트에 쭉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쭉 흡수가 되겠죠. 그 흡수가 될 때 융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 내시경들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 융털까지 다 합친 면적이 테니스 코트 2배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융털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48시간씩 가기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융털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멍으로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혈액을 떠돌다가 어떻게 돼요? 저장고로 가는 거예요. 내 근육으로. 내 근육, 내 복근, 내 허벅지로 막 저장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이 됐는데 이미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럼 이 에너지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방세포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에 가서 계속해서 먹으면 이 지방세포가 어떻게 되겠죠? 지방세포도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만이 됩니다.
근데 이 세포가 커지다 더 이상 커질 데가 없어서 그 다음 배출이 되면 좋은데 이 몸은요 또 배출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둘이 돼요. 이 지방세포의 숫자는요, 잘 들으세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소아청소년기의 숫자가 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아 비만은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게 흘러 비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살을 뺄 때 그럼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자, 살이 찌는 건 왜 찌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말이 길면 안 되는데, 네, 조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해하기가 쉽게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 대부분 조금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분들이 항상 인슐린을 걸고 넘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인슐린은요 인체에 좋은 호르몬입니다. 근데 그거를 비만 호르몬이라고 자꾸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하는데요. 자, 인슐린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죠. 그럼 당이에요. 포도당이라 그랬죠. 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에너지를 세포에 저장한다 그랬죠. 근육에 보내고 지방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인슐린이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택배가 들어오면 이 택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는데 난 오늘 뭐 덜 먹었어. 뭐 밥을 절반만 먹었어. 우리 스타벅스 가서 케이크 먹자고 가시잖아요. 그때 또 당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이 이미 내가 한 끼에 섭취할 당보다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택배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넣다 보니까 이게 근육으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고 하면서 그게 점점 비만의 원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거는요 우리 세포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택배 기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예 없다 그러면 영양소가 세포에 저장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굶어서 다이어트 하면 살은 빠져요. 살은 빠집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수분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밥을 안 먹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인슐린이란 애가 분배가 돼야 단백질,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가게 되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겠죠. 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얼른 지나갈게요. 자, 그럼 살이 빠지는 방법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렵고 고난한 시간을 거치면서 인체에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이용하는 운동을 통해서 지방에 있던 에너지들이 지방세포에 있던 에너지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혈액을 떠돌면서 다시 우리 근육으로 들어가서 근육이 에너지를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 제일 마지막 단계 뭐라고 돼 있죠? 지방의 찌꺼기 탄소가 발생해요. 그때 지방이 에너지로 쓰여지면서 탄소가 발생되는데요. 자, 이건 캡처하시면 돼요. 자, 이거 캡처하세요. 자, 다들 막 들고 계시죠? 네, 기자회견하는 거 같네요. 네, 엄청 많이 드시네. 자, 이 아래 C 플러스 O2는 뭐죠? 그렇죠. CO2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10kg의 살을 빼잖아요. 그럼 정확히 그 빠진 10kg의 살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땀복 많이 입으시죠? 살 뺄 때 막 땀 많이 내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캡처하셔도 되는데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제가 아래에 적어드렸습니다. 10kg의 살을 뺄 때요 정확히 84%의 이산화탄소와 16%의 수분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그냥 다이어트 성공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살이 어떻게 빠지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이용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숨 한번 크게 들이셔 마셔보세요. 뱉어볼게요. 후, 축하드려요. 지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지방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된 겁니다. 네, 박수 치세요. 숨 많이 쉬시고요. 네, 이게 살 빠지는 공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양소를 이해하셨고 살 빠지는 공식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살 빠지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자, 이거 캡처하셔도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챌린지 패키지가 나올 거예요. 네, 이대로 드셔주시면 돼요. 자,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내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럼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뭘 원해요? 영양분을 빨리 섭취해 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단백질 쉐이크를 드셔주시면 훨씬 더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상 직후에 저는 쉐이크를 드셔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보성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기상 직후엔 이불 한번 헹궈 주시는 게 세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불 한번 헹궈 주신 후에 지금 우리 프로틴 쉐이크와 활성산소, 왜? 자는 동안도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이 됐겠죠. 그래서 리커버리 하이드로 FX는 꾸준히 그냥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드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쉐이크를 드셔주시고요. 자, 이제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뭘 먹어야 되죠? 커브를 드셔주셔야 됩니다. 식전 커브와 그린캡스를 드셔주시면 좋아요. 자, 커브가 하는 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어째서 이래서 너의 식욕을 억제해주고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기 전에 자꾸 챙겨 드셔보세요. 그럼 주위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뭔데 자꾸 먹냐고. 그 다이어트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냥 아무 말 않고 먹으면 자기도 달라 그래요.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나중에 2통, 3통으로 갚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꾸준히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식사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비타민이에요. 비타민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입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지금 다이어트 챌린지 계속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빈속에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 벽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입자가 커서 아마 멀티비타민 드신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있다 화장실 가시면 소변이 좀 뿌예요. 그거는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배출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에 밥알 속에 넣어서 드세요, 차라리. 그게 가장 올바르게 섭취하는 비타민 복용 방법입니다. 식후에 바로 드셔주셔도 좋고요. 저기 지금 제일 아래 보면 장내 흡수라고 돼 있는데 그린캡스와 제가 유산균을 지금 적어놨죠.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예요. 제가 아까 에너지는 영양소는 어디에서 흡수가 된다 그랬나요? 융털,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소장의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냥 여러분들은 비싼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 똥이란 말 써도 괜찮나요? 비싼 똥을 싸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비타민도요, 그냥 빈속에 먹으면 비싼 소변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변기 물에 다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강력하게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들이 그린캡스를 지금 그린수, 우리 또 보성 스폰서님이 정말 핫한 아이템을 만들어 주셨죠. 그린수 드시잖아요. 그린수를 많이 드셔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섭취해야 될 식이섬유 권장량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350g으로 지금 5g 나왔어요. 이대규 스폰서님 5g 나왔는데 그 5g 먹을 때 사진이 곧 나옵니다.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자, 하루 필요 권장량이 350g인데 이것도 세계 보건기구는 500g이라고 해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깻잎 좋아하시나요? 깻잎 몸에 좋은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막 삼겹살집 가면 이렇게 깻잎 많이 싸드시잖아요. 고기 먹을 땐 깻잎 먹어야 돼. 근데 하루에 깻잎을 150장 드셔야 돼요. 그게 권장량입니다. 여러분들 깻잎 150장 드실래요? 그린캡스 하나를 드실래요? 그린캡스 하나에는요, 저도 잘 몰라요. 몸에 좋은 10가지 녹황색 채소가 말려서 가루를 내서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그린캡스 드시는 분들은요, 변이 둥둥 떠다녀요. 왜? 장내에 있는 기름기를 싹 제거해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굉장히 쾌변을 하고 있고요. 커밍아웃이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지방은요, 탄수화물보다 입자가 굵어서 융털을 해서 흡수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배출이 안 되고 자꾸 끼어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숙변이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면서 여드름이라든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캡스 식사 때 2알씩 계속 드셔주시면요, 얘가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숙변 제거, 그리고 기름기를 빨아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살이 찌는 원인은 뭐다?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양보다 더 먹은 탄수화물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비타민까지 했죠. 먹고 식후, 밥 먹고 나서는요, 저희가 활성산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발생이 돼요.
몸이 어쨌든 부하가 일어나면요 활성산소는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반드시 리커버리 하이드로 FX 드셔주시고요. 자, 운동 후에 내가 퇴근을 하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한 뒤에는요 반드시 또 프로틴 쉐이크를 드셔주셔야 돼요. 왜요?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손상을 줬잖아요. 근육이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미노산. 그렇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돼서 얘들이 찢어졌다가 다시 자기들끼리 합쳐져요. 뭘로? 누구는 머리카락으로, 누구는 근육으로. 그럼 근육으로 가려면 쉐이크를 섭취해 주는 게 좋겠죠. 왜? 몸이 가장 원할 때가 운동 직후와 기상 직후. 네, 이때 쉐이크는 반드시 빠짐없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쉐이크가 2스푼 먹었을 때요 23g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또 논문들이 있는데 인체에서 가장 흡수하기 좋은 양이 한 30g 정도라고 해요. 단백질 30g. 그래서 2스푼이 조금 나는 부족하다, 좀 포만감 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스푼 과감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드시고 이제 잠들기 전이에요. 잠들기 전 내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떻게 리커버리 당연히 드셔주셔야 되고요. 지금 B죠. 알카라인 부스터인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이어트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근육의 회복은요 자는 동안 몸이 회복에 들어가게 되는데 알카라인 부스터를 드시게 되면 내 몸을 회복하는 호르몬을 더욱더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요 솔직히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빠른 회복과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수면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카라인 부스터 다른 거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숙면을 위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왜? 숙면을 하면 할수록 내 근육이 성장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이에요. 잠들기 전에 드셔야 되는 팻버닝. 팻버닝 드시고 계신가요? 왜 드세요? 살 빼려고. 근데 왜 살이 빠지는지 이것도 모르시죠? 기초대사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대사량은 뭐에 비례하죠? 그렇죠. 근육량이 늘면 늘수록 기초대사량은 올라가요. 그럼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나의 에너지 주머니라는 걸 과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필을 찍고 식스팩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 현대사회에 나는 내 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필을 찍는 거지 직접적으로 건강과는 굉장히 괴리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시하고 싶잖아요. 네, 바디 프로필 건강한 거 아니에요. 바디 프로필 한번 찍고 나면요 죽어요, 죽어. 네, 건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 팻버닝이 하는 역할은 정확히 뭐냐면요. 자, 지방 세포가 있다면 근육도 세포가 있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이게 근육 속에 있는 근육 세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팻버닝은요 그 미토콘드리아를 가서 계속 이렇게 빵을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자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야, 넌 자면 안 돼. 그럼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계속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겠죠. 열이 살짝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팻버닝은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리고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팻버닝을 언제 먹어요? 운동 전에 먹습니다. 왜? 운동을 더 빡세게, 네. 운동을 더 강도 있고 심도 있고 오늘 내 근육을 찢어버릴 거야. 저는 집에서 이렇게 홈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 방에서 안 나오세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먹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고 자기 전에 드셔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2알 드셔도 돼요. 네, 저희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요 약품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자꾸 그래요. 너 왜 자꾸 약 먹냐고, 약 먹고 운동하냐고. 어머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한 달 내내 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네, 지인은 힘들잖아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 그래도 지금 같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 20kg 감량하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나중에 방송에 자꾸 초대하려고 하는데 부끄럽다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감량을 하셔가지고 건강도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얘기는 또 해드릴 건데, 자, 일단 다이어트 챌린지 나오죠? 자, 다이어트 챌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상당이에요. 네, 5분. 네, 1,000만 원 상당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제일 욕심나는 게 뭐냐면요. 저기 보시면 이스케이프 쿠폰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반기 일본 여행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살 빼고. 자, 그리고 이 주인공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나트랑 리더십 세미나. 여러분, 나트랑까지 갔는데 단체 사진 찍을 때 숨어서 찍으실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나무 뒤에 이렇게. 어딜 찍는 거예요? 나무를 찍는 거예요? 나를 찍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팔짱 끼고 옆에서 찍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살 빼고 당당하게 사진 찍으세요. 네? 살 빠져서 이쁜 몸으로 나트랑 가서 사진 엄청 찍고 한국 돌아와서 사업하시면요, 옷도 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 개인전도 있고 팀전도 있어요. 나와 팀이 이뤄내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도 있대요. 유기농 코너 가서 한번 사보세요. 네, 한번 사보세요. 그냥 한번 상추 하나만. 다른 거 비싸니까. 우리에겐 그린캡스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히어로죠. 아까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 3g이라 그랬어요. 3g. 그 시절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이거 스폰서님도 못 보셨어요. 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숨겨놨거든. 저희가 이거 컨펌 받고 이제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 개인적으로 힘들 때 정말 이 사진을 봤어요. 정말 부해가 치밀더라고요. 나는 힘든데 이 사람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 동기부여 받은지 아세요? 지금 입고 계신 팬티 있죠? 저랑 똑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 이 사람도 알마땡 팬티를 나랑 똑같은 걸 입는구나. 네, 이 자극적인 사진을 보고 저도 라이프 바이 시크릿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 누구보다 빨리. 이대규 스폰서님이 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는 욕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어떻게 보면 1번이죠. 1번 사업자예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1번 사업자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던 거죠. 솔선수범을. 네, 빨리 넘겨달라고 하시는데 자꾸 뒤로 가죠. 네, 네, 자꾸 네. 네. 네, 캡처 많이 하세요. 많이 퍼뜨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사진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저예요. 어깨 보이세요? 제가 진짜 얼굴이 너무 크다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패션 보세요. 시크릿 하기 전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때 몸이랑 이쪽 몸이랑 똑같은 68kg라는 거예요. 네, 이게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있어요. 네, 제가 일부러 대규 스폰서님 사진은 이만큼 크게, 네, 대규 스폰서님 사진 이만큼 크게, 제 사진은 이만큼 작게 해놨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시고 응급차에 몇 번 실려가지고 제가 시크릿 사업을 하는 도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일도 좀 받고 이제 어머니 병간호차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에 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별명이 점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힘들었던 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문득 거울을 보니까 제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때 90kg까지 나갔어요. 68kg에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사진 말고요. 네, 68kg에서 90kg까지 막 이렇게 찌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정말 대규 스폰서님 사진도 보고 라이프 바이 시크릿이 곧 나온다고? 그럼 내가 정말 준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7.2, 네, 7.2 이게 지금 저희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네, 같이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 나오기 전에 저는 미국에서 공수를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살을 뺐다가요 또 찌웠어요. 일부러 또 90kg까지 갔다가 또 뺀 거예요. 어떻게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같이, 저는 헬스장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2년 동안 코로나 때 지금 하면서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네, 지금 뭐 날짜가 막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저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3번을 쪘다 뺐다 했는데 굉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강의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3년 동안 임상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요 근력이 없는 사람은 오래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잠을 자도 충전이 조금밖에 안 되고 방전도 그만큼 빨리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고 프로모션이 나와서 날개를 달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된다? 뛸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제일 마지막 장인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네, 정말 좋은 말이라서 제가 마지막을 흰색 글씨로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곧 있을 다이어트 챌린지, 네, 여러분들 많이 도전하시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네, 끝까지
뛰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